자,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갈게요. 자, 일단 요거 판서 내가 한번 해보고 갈게요. 우리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자, 제일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 자, 일단 광역 도시 계획이 있고 옆에 무슨 계획 있었지? 도시군 기본계획 있고 밑에 무슨 계획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전체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군 관리 내용이 불러봐. 용, 개, 기, 도, 지. 입 들어갔네. 일단 용이 뭐예요? 그럼 용이 뭐예요? 용도 지역까지만 하면 가만 안 놔둔다고 했잖아.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하고 또 끝까지 얘기 안 해.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뭐 한다고?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그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인데 용만 외웠으니까 큰일 난 거야 이게.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한다. 야. 그러니까 용도 지역 지구를 지정 변경하는 거고 걔가 뭐야?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자원보 구역, 도시 자연 보호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뭐였었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기반시설이 결정이 딱 됐다. 그럼 이름이 뭐로 바뀌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그래.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지가 뭐였냐면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요거에 따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계획 짜는 건데 여기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도 용도 구역 중에 하나인데 얘만 내려온 이유가 요 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구역은 몇 개인 거예요? 5개. 5개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용도 구역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태고 그럼 용도 지역부터 갈게요. 용도 지역은 크게 몇 개로 나눠져요? 그럼 크게 몇 개로? 4개로. 도, 관, 농, 자. 도시 지역은 몇 개로? 4개로. 주, 상, 공, 노. 주거 지역이 3개로 전, 일, 준, 상업 지역이 중, 일, 유, 근, 공업 지역이 전, 일, 준, 녹지 지역이 보생, 개라고 가면 안 된다 했어요. 관리 지역은 보생, 개. 이렇게 해놓고 주거 지역은 1, 2, 3 이렇게 됐지. 그래서 현재 사용도 구개지역 총 21개 용도로 세분 해놨는데 저거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무슨 계획을 짜라? 도시군 관리계획을 짜래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이라고 그래. 그럼 도시군 계획 안에 들어있는 사업을 뭐라고 부르고? 도시군 계획 사업.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은 몇 가지 있어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용도 지구라고 있어요. 용도지구는 몇 개 있어요? 그럼 용도지구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용도지구에서 몇 개? 오케이. 그래서 경, 방, 고, 치, 개, 보, 특, 빵, 고. 그래서 경방보치개는 세분이 되는데 복특방고는 세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경관지구는 자시, 특. 경관지구는 자시, 특 3개로. 방제지구는 2개. 시방자, 시가지방제, 자연방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지금 들어두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들을 때, 세 번째 들을 때 달라요. 어느 순간 네 번째 들을 때 그때부터 제가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별로지만 세 번째 들을 때 이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게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처음. 그리고 보호지구는 역, 중, 생, 역사, 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보호,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지구예요. 그 다음에 칠학지구, 자연칠학, 집단칠학, 개발지능지구는 5개, 관산, 주, 복, 특, 관광, 휴양개발, 산업, 유통개발, 주거개발, 2개 들어가면 복합개발, 특정한 거 하나 집은 특정개발. 나머지는 복합용도지구랑 특정개발지능지구랑 그리고 특정용도 개발지능지구랑 특정용도 제한지구랑 방화지구인데
헷갈리는 게 여기 방제지구는 세분이 되는데 방화지구는 세분 안 돼요. 방이 두 개 나오니까. 그리고 고도지구도 옛날에는 세분이 됐었는데 지금은 세분이 안 된다. 최고 최저였다가 지금은 최고 높이만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용도 지구, 용도 지역 만들어 놨더니 이걸 안 돼. 그래서 만들었던 게 용계, 기도지할 때, 이 5개가 용도 구역이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인데 도시공객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을 뭐라 부르고?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하기 위해서 짜는 사람을 시행자. 정비 사업하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시행자. 이거 다 시행자예요. 아까 복습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2번 하잖아요. 나중에 하면 여러분 혼자 쓸 수 있습니다. 3번 하면은 강의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오늘 5시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러면 시행자가 짜는 계획이니까 도시공객 사업은 사업하는 사람이 짜는 계획을 뭐라 부르고? 시시계획. 얘는 무슨 계획 작성해서? 시시계획 작성해서 뭐 받고요? 인가. 인가 떨어지면 공사에 착수하고 끝나고 나면 공사 완료. 공사 완료되면 저 쓸래요? 라고 하는 걸 준공 거봐. 입에서 나오잖아. 이봐. 이게 1시간을 한 이유가 있어. 이것 때문에.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끝났네요. 알려줘야 되죠. 공사 완료 공고라고 그래. 공사 완료 공고했어. 끝났는데 도시개발 자 여기 도시 안에서 자 도시공개 시설 사업이란 도로, 공원, 하천 뭐 이런 거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 안에서 여기를 개발구역 지정해서 사업을 하겠다. 얘는 개발구역에서 하는 거니까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정해주면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하고 실시계획 작성해서 뭐 받아야죠? 인가. 인가하면 착수하는데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하고 나눠지는데 수용 방식은 되게 쉬운 게 그냥 말 그대로 공사에 착수해서 똑같아 위랑 끝나면 공사 뭐라고 그러죠? 공사 완료. 그럼 나 쓸게요 라고 하는 걸 준공 검사. 준공검사 끝났으니까 공사 끝났어요 라고 공사 완료 공고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환지 방식은 독특한 게 너 나가 있을 때 너 몇 평 줄게 라고 하는 무슨 계획을 짜야 되고 환지계획. 환지계획 작성한 다음에 얘 뭐 떨어져야 돼? 인가. 인가 나면 이제 공사 착수합니다. 착수해서 끝났어. 공사 뭐라고 그러죠? 완료. 자, 공사 완료됐어요. 공사 완료됐으면 나 이제 쓸래요 라고 했으니까 얘는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얘도 준공 뭐 받으면 돼? 검사. 준공 검사 받았으니까 끝났어요. 여기서 공사 완료 완전히 됐어요 라고 공고하는데 애들 나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나가 있으니까 환지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걸 환지 그거 어떻게 입에서 나오잖아. 이 대단한 사람이야 나도. 그거 아세요? 훌륭한 의사는 1시간에 한 사람을 구하지만 훌륭한 선생은 1시간에 수천 명의 인생을 바꿀 수 있대요. 멋있지 않아요? 재수없어도 참으세요. 한지처분 공고하면 그날 가져가는 거예요? 다음날 가져가는 거예요? 다음날 소유권 확정된다. 됐고. 근데 정비사업은 똑같은 도시인데 얘는 이미 도시화 됐던 것들인데 뭐가 밀집이 막 돼 있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라서 얘는 달동네야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기반시설이 좀 열악해요 그러면 재개발이고 기반시설 잘 돼 있으면 뭐예요? 재건축이야. 사업이 그래서 1, 2, 3 세 가지 나온 거죠. 그 사업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시행자. 시행자인데 사업이 3개다 보니까 시시계획이란 말을 쓰기가 좀 그래서 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해서 뭐 받으시면 되겠네? 인가. 인가 나면 얘는 이제 잘 보세요. 환지라는 건 A가 땅을 갖고 있던 애가 나갔다가 자기 자리로 받는 게 원칙이라 제자리 환지라고 그래요. 근데 아파트는 제자리 환지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너 몇 평 갈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뭘 받아야 돼? 분양 신청 받아야 돼. 그러려면 자 우리가 네 몇 평 갈래 해서 분양 신청 받고 이 신청 받은 자료를 가지고 환지 계획과 똑같이 분양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 작성해서 뭐 받으시면 사업 들어가면 되겠네? 인가. 인가 받으면 공사에 이제 착수하면 됩니다. 착수하고 나서 공사 끝났어요. 공사 뭐라고 그러고? 완료. 그리고 여기서는 중공검사랑 똑같이 말 쓰면 안 돼요. 여기 준공 뭐라고요? 인가. 어디서 들은 거 있네, 이제. 하루는 가, 이게, 하루는.
준공인가 한 다음에 공사 끝났어요. 공사 완료. 공고. 했으니까 이제 애들한테 너 그때 동호수 추첨을 이때쯤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소유권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거 소유권 이전 고시. 그래. 소유권 이전 고시. 이전 고시 한 날 가져가는 거예요? 다음 날 가져가는 거예요? 다음 날. 그건 이제 소유권 확정, 청산권 확정 다 되고 얘는 환지 등기 며칠? 환지 학원 14일. 얘는 지체 없이 분양 등기 하는 거예요. 요 사업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 이 안에서 이 도시 안에서 예를 들어서 주택이나 단독 건물을 짓는 거는 건축이라고 그래요. 대규모로 아파트를 짓는 경우는 건설 사업이죠. 건설이라고 해요. 건축하는 거랑 건설하는 건데 주택으로 따졌을 때는 건축하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시행자라고 안 하고 건축주. 이거는 건설 사업하는 사람이라 건설 사업 주체라고 그래요. 건축주가 얘는 뭘 받아서 허가. 얘는 뭐 받아야 돼?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받고 허가 받고 나서 얘도 공사에 얘는 바로 뭐예요? 착공 신고하고 시공한 다음에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걸 감리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 쓸게요라고 하는 거를 여기는 사용 뭐라고 해요? 건승이라고 그랬으니까 건승 뭐예요? 사용 승인. 사용 승인 받는 건데 여기는 공사 착공 똑같아요. 착공하고 나서 시공하고 제대로 하는지 감리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쓰는 거를 뭐라고? 사용 검사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얘는 어딨어? 준공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다 똑같은 말이잖아. 똑같은 말인데 범위에서 달리 쓰고 있구나 정도만 알아도 공부 진짜 많이 된 사람이에요. 이 단어가 다 달랐었네? 나 처음 알아. 한 바퀴 돌고 한 사람은 신기할 수도 있어요. 저걸 어떻게 외웠지, 저 새끼는? 저걸 판서까지 할 정도로 엄청 외웠다는 얘기잖아. 근데 외우는 게 아니라 걔가 쓰는 표현이 다른 것 뿐이지 외우는 게 아니죠, 이거는. 하나 더요. 농지법에는 사업이라는 게 있을까요? 농지법에는? 농지법은 개발 사업이 없어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후에 건축 사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건축법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니까 농지법에서는 사업 주체, 건축주 이런 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전용 허가를 받고 나서부터는 전용이 됐으니까 건물을 짓는 건축 사업으로 가거나 주택을 짓는 주택 건설 사업으로 가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 농지가 전용이 되면 이걸로 가거나 이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따로 별도의 사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익사업을 4가지를 찾아라. 4가지. 자, 공익사업. 도시공객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인데 주택 중에서 사업 주체가 무슨 주택 건설하는? 국민주택 건설하는 거 있죠? 그럼 사업해도 좋다가 언제? 사업계 승인. 얘는 뭐 받은 때? 사업시행, 인가고시. 얘는 언제? 시시계인가. 얘도 뭐예요? 시시계인가. 요 4가지일 때 사업 인정 받은 걸로 간주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땅값이 막 올라가고 있는 놈은 그때 주면 안 돼. 미리 줘야 돼. 그래서 무슨 사업만?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 세부 목록 있죠? 토지 세부 목록을 뭐 한 때, 고시한 때 먼저 준다고 했던 거예요.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로 진행할 건데 사업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특례, 그다음에 지정권자, 권한자라고 할까? 권한자, 그다음에 숫자 중에서는 연수 있죠. 그다음에 동의 요건.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실효 규정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이제 슬슬 이제 저희가 살붙여서 암기하기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럼 특례라는 건 어떤 게 주로 나오냐면 용도 지역을 지정하려면 무슨 계획 짜야 돼요? 그럼 무슨 계획을 짜야 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예,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에서 뭐 하는 절차인데? 결정. 비구속은 수립해서 승인. 얘도 수립해서 승인. 그럼 얘 제일 먼저 기초조사하는 거 맞죠? 불러주는 대로 한번 써볼게요. 의견을 들을 때 얘 비구속이잖아요. 그러면 들어보는 걸 뭐라고 그러지? 공청회. 얘 뭐라고 그러죠? 공청회. 얘는 그렇죠. 어떻게 알았지 이거? 내가 사람 바꿔놨어. 그 다음에 얘네들이 와서 의견 제시 안 하니까 어디 의회? 지방의회. 의견 제시하는 거 다 며칠이에요? 며칠이냐고 다. 의견 제시하는 거는 30일 이내 제시하고 통보하는 거는
근데 이 정비법 가면 어딨어? 이 정비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시에서 짜는 계획이 하나 있어요.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있어요. 정비 기본 계획이 나오고 정비 계획이 나온 후에 정비 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정비 구역을 아까 몇 개로 나눈 거죠? 3개로 나눈 거고, 개발 사업은 개발 계획을 짜면서 개발 구역을 동시에 지정하는 거예요.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거지. 얘는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도시공계획 시설 부지라고 그러고, 얘는 개발 구역이라고 그러고, 얘는 정비 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정을 할 때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계획, 그리고 얘는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 계획이 몇 개 나왔네? 4개 나왔죠. 개발법은 개발 계획, 실시 계획, 환지 계획 3개 나왔죠. 지금 하기 싫어졌어, 지금. 계획이 몇 개 나오는지 아는 사람은 공부 진짜 많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개발법에 계획이 몇 개 나오는지 알았다 그러잖아요. 조용해져요. 근데 3개 알고 있어. 개발 계획, 실시 계획, 환지 계획이잖아. 그 3개 나온 사람하고 정비법은 몇 개 있는데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계획,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 4개. 그리고 실시 계획이라는 건 아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딱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단순하게 바로 뭐예요? 실시 계획 작성이 가는 거예요. 그 개념만 잡혀 있으면 돼. 그럼 여기서 수립하고 입안할 때 공람할 때 공람 기간은 다 며칠 이상 준다고 그랬어요? 14일 이상 주는데 다 14일 이상인데 이 정비 계획하고 관리 처분 계획만 나중에 30일 이상이라고 써 있으니까 걔만 나중에 별도로 제가 정리해 줄 거라고. 그 나머지 14일로 밀어버려요. 그리고 의견 제시 나오면 다 지방의 의견 제시 다 며칠이에요? 그럼 며칠이에요? 30일인데 여기 정비법만 지방의 의견 제시가 60일로 돼 있어요. 그럼 걔 빼고 끝 하면 돼. 숫자는 끝난 거야. 그럼 내가 숫자가 복잡하다고 그러는데 막상 외워야 될 숫자는 몇 개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수립해서 보내면 의협심이니까 뭐부터 써야죠? 다음에 뭐야? 협의하고 심의. 협의하고 심의. 협의하고 심의. 그리고 얘는 승인하고 공고인데 얘는 결정하고 뭐 해야 돼? 고시할 때 뭐 그려주셔야 되는데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 얘네들은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지형도면 고시할 때 그리는 사람이 당연히 누구겠네? 입안권자가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입안권자가 하려고 했으니까 하려고 한 사람이 나중에 사업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시행자. 그러니까 얘는 시행자가 곧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발법에서는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요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정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 사업 시행자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은 니네들이 못하니까 시장 운수 등이 해주겠다. 재개발 재건축은 너희들이 해. 뭐 설립해서? 조합 설립해서.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상가 공장이 같이 있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 20인 미만이야? 그럼 토지 등 소유자 너희가 단독으로 해도 돼. 그 이제 시행자 찾아내는 거는 그 다음에 전체에다 살붙이는 거거든. 그럼 이제 암기를 안 해도 되는데 나올 때마다 시행자 외우고 있으니까 문제만 나오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럼 입안하는데 주민은 입안할 수 있어? 주민은 입안을 못해요? 주민은 입안은 못해도 입안해달라고 제한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한하는 거는 주민은 입안은 못하는데 입안할 수 있는 제한 제도는 뒀다. 제한할 수 있는 제도 특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민의 입안 제한하려면 이걸 다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반시설, 지구단위계구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구역으로 용도지구 대체해주세요. 이거를 제한하면 통보 며칠이고 45일,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30일. 통보할 때 입안에 결정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입안 제한 제도예요. 근데 야, 돈 제일 많이 드는 게 무슨 시설? 전체 면적 5분의 4 이상 동의 얻어와. 얘는 나머지는 얼마? 3분의 2 동의 얻어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획설명서랑 도시공관리도서 작성 너무 잘했으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잘 모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거쳐서 통보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개발구역 지정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얘네가 지정 안 하고 있으면 시행자가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할 때 통보는 얘는 며칠로 되냐면 1월. 연장해서 1월로 돼 있고, 정비법에서 정비계획을 안 짜고 있으면 주민이 정비계획 위반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어요. 걔는 통보 60일, 연장해서 30일로 돼 있어. 세 가지가 다 달라요. 근데 그건 나중에 비교 정리할 때 외우면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있었구나만 아셔도 돼. 그 다음에 결정할 때 여기 협의 심의할 때 심의기구 이름이 도시계획위원회인데 얘 6개 중에 건축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건축계획이 있어.
건축 계획은 무슨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건축 계획이라 지구 단위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가 혼자 못하니까 누구랑 같이 들어와라. 건축위원회랑 공동으로 심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조사 여기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추가되는 게 2개, 추가되는 게 3개 되는 거야. 할 거 많아 죽겠는데 토했다 했는데 토지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구성인데 얘는 할 게 더 많아. 토했다. 환장하겠네 해서 여기 뭐까지? 환경성 검토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추가되는 게 더 있구나 이렇게 비교해서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권자랑 결정권자 찾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찾고 난 다음에 용도 지역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 건폐율하고 용적률로 규모 제한을 하고 있고 행위 제한을 하고 있는데 개별법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개별법이 뭐냐 이렇게 잡아두면 되고 그리고 얘 무슨 계획으로만 지정해야 되냐면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정할 당시 매립을 할 때 이웃한 지역과 매립 목적이 똑같다? 그럼 이웃한 지역으로 지정된 거로 간주하자. 특례. 근데 어항택선정이라고 있어요. 어항구역, 항만구역이 도시 연접이 되거나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중에 농공단지 빼고 전원개발 중에 수력발전, 송변전 빼고 다 도시 성격이 있는 거라 지정되자마자 무슨 지역으로 봐버립시다. 도시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지정된 거에 따른 뭐야? 특례예요. 그리고 권한자는 한꺼번에 제일 잘 나오는 권한자 한 페이지도 안 돼. 그 권한자 딱 모아서 외우면 딱 끝나요. 그 다음에 숫자 중에 동의요건이 제일 헷갈린다고 그러는데 동의요건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뭐 설립할 때 나오죠? 조합 관련된 거 나와. 그러면 정비법하고 어디서 나오겠네? 개발법에서 나와요. 그 동의요건이 개발법이 5개, 정비법이 12개. 어느 거 할래요? 응? 개발법 5개는 꼭 해야 돼. 근데 정비법의 동의요건은 재개발, 재건축만 하시면 돼. 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만. 그 다음에 숫자 관련돼 가지고 연수 나오는 거 있죠. 뭐 2년, 3년, 5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제가 다 통계를 만들어 봤는데 매해 연수 물어보는 거 3문제에서 안 나와요. 많이 나오면 3문제, 좀 적게 나오면 1문제. 그럼 이제 그거에 목을 매달려야 돼. 그런 거 틀려줘도 돼? 틀려줘도 돼요. 우리 몇 점만 맞으면 돼? 5시험인데 그거 하나 맞으려고 내가 그걸 다 외워? 못 외워. 그럼 버리면 돼. 그럼 그때 당시에 내가 좀 잘 나올 것 같은 것만 좀 하면 되는데 잘 나오는 게 주로 뭐냐면 개발법이 많이 나와요. 면적 요건 있죠. 면적. 그래서 면적이 5개가 있는데 그 5개 제가 책에도 넣어놨어. 5개 잘 나오는 거 그거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실효규정 중에서 나오는 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개발구역 지정되고 나서 사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 날. 환지 방식,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해지된 것으로 본다. 근데 완료되기 전에 구역 지정하고 나서 지정되자마자 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보잖아요. 여기 지구 단위 들어있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 들어있으니까 시시계 인가시적 몇 년 내 할 것? 3년. 3년 내 인가시적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해지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개발 계획을 짧게 많은 지역은 몇 년 주겠대요? 2년. 그 다음에 시시계 인가시적 몇 년? 3년. 그러면 요 2년하고 3년이 330만 이상일 때는 몇 년으로 바뀌냐면 5년으로 바뀌어요. 안 짜면 그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래서 완료되기 전에 해제되는 거, 완료되고 나서 해제되는 실효규정이 5개 나오고 저기 국토개혁법에 실효규정이 5개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나서 몇 년 안에 계획자이죠? 안 짜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리고 나서 주민이 입안 제한해서 계획구역이 지정됐으면 몇 년 안에 착수해야 되는데 5년 안에 착수를 안 했다. 착수 안 하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유보기간 있죠. 5년에서 20년 정하면 유보기간 끝난 날에 다음 날.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있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되고 나서 몇 년 안에 계획자야 되는데 1년 안에 안 짜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장기 미집행이라고 해서 도로로 결정이 됐는데 20년 동안 안 하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실효규정 5개 끝. 실효규정 10개 다 한 거예요. 지금 모르겠는데 이게 3번째 들 때 드릴 거라고 지금 제가 한 말이. 괜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이 이거밖에 안 돼. 그 내용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에다가 살부터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 아이고. 실컷 썼는데. 이거 쓴 거를 확대해 봐야지.
자, 이제 확대해볼까? 이거 지울게요. 아까워, 씨. 지운 순간 다 머릿속에 사라질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볼게. 계획이 광역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중에서 요 두 놈은 비구속이니까 뭐하고 뭐야? 얘는 2만이고, 얘는 승인하고 얘는 뭐겠네? 그 입에서 이게 나오면 대단한 거라니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부터? 인구, 경제, 사회문화? 그 다음에 얘는 비구속이니까? 그 다음에 의견제시 며칠이야? 의견제시 며칠? 30일. 지방의 의견제 30일에 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뭐겠네? 얘도 공청회, 얘도 지방회, 얘는 네? 기초조사 하는데 공청회가 뭐로 바뀌어요? 공람.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제시해서 수립하고 난 다음에 보내겠죠. 그럼 얘 전부 다 뭐 해야 돼? 다음에 뭐죠?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심의. 그 다음에 승인하고 얘는 공고하고 얘는 고시하는데 요 수리권자를 찾아내는 게 어려운 건데 처음에는 어렵지 두 번째 할 때는 안 어렵다고. 어차피 내일 또 할 거야 이거. 내일 심화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내일 또 했는데 내일도 안 들어가면 그건 사람도 아닙니다. 예. 그럼 수립할 때 같은 도예요. 그 안에 누구 들어있죠? 안에? 같은 도 안에 도지사가 지정해줬어. 그 안에 누구 들어있어요? 시장군수가 짜서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처하면 되죠. 근데 이게 시도에 걸쳐서 국장이 지정해주면 그 안에 있는 누가? 시도의사 공동으로 짜서 누구한테? 국장한테. 몇 년 안에 승인처 할 것. 3년 안에 승인처 안 했어. 만약에 시장군수가. 그럼 누가 나와야지 짠 하고? 도지사. 얘가 안 했을 때는 도지사 짠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시도의사가 국장한테 안 하면 누가 나와야겠네 이제? 국장. 근데 시장군수가 짜다 협의가 성립이 안 되면 같이 짜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가면 되죠? 도지사. 시도의사는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다. 근데 국가계획 관련된 거예요. 그럼 누가? 국장. 요청이란 말이 없으면 무조건 하회한다니까. 국가계획 관련되면 어느 분이? 국장이 수립 하회한다. 이렇게 된 거지. 끝났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 기본계획은 어디서 짜는 거예요? 그럼 어디? 도시는 어디에? 특광, 특특, 시군인데 오빠 아래에서 언니라고 그랬어요. 언니! 특광, 특특, 시장, 군수인데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요 시장, 군수는 윗사람이 도지사가 있단 말이에요. 도지사한테 승인처 얻어라. 그래서 얘는 국장이 안 나오셔요. 그래서 국장이 직접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중앙이랑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행정위원회 이런 게 안 나와요. 네. 하나 더. 얘 도시군관리계획이니까 얘도 누가 짜는 게 원칙이겠네? 특광, 특특, 시장, 군수인데 예외 국장하고 도지사예요. 그러면 특광, 특특은 본인이 하니까 시도지사가 하되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대도시장에서 시도대장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신청하는 애는 누구만?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이 위반하면 국장이 결정해야지 뭐. 본인이 위반한 거, 개발제한구역, 시가 왔는데 국가계 관련된 거. 그리고 수사는 뭘로 바뀌는 거예요? 회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전부예요. 이제 교과서 3페이지 나올 거예요. 3페이지 맨 위에 토지용계획 나오죠, 이제. 이제 들어가려고. 나 전체적인 거 얘기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정신없이 나갈 겁니다. 한 바퀴 딱 돌고 두 바퀴 돌 때, 진짜 그때부터 내가 하트로 뿅뿅이 보일 거야. 그거 한 번만. 오늘은 좀 힘들 수 있어요. 네. 자, 갑니다. 자, 일단 광역도시계획 천천히 할 테니까 그 책 제가 중간중간에 안 보이면 가르쳐 드릴게요. 알트 탭인가? 이 페이지 중에 맨 왼쪽에 여기 파트 하는 거예요. 못 찾으면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코로나 걸려. 그냥 가만히 자기 것만 보세요. 옆 사람이 보면 그것만 봐. 자, 갑니다, 이제. 자, 맨 처음에 광역도시계획을 짜겠다 그러면 먼저 뭘 지정해야 되냐면 이 광역계획권 지정해야 되는데 지정권자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국장 시도의사예요? 국장 도지사예요? 국장 도지사인데 국장 시도의사로 맨날 꼬신다. 그거 하나 기억하고 지정이 되고 나면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 할 건데 수립권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초조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기초조사 얘는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must,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청회 일간신문에다가 14일 전에 알려줘야 그날 올 거 아니냐. 그래서 14일 전에 1회 이상 공고한다. 그리고 나서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의견 제시 나오면 다 며칠이에요? 30일.
그러면 같은 도면 시장군수가 짜서 도지사한테 승인청하면 되고 시도에 걸치면 시도지사 짜서 국장한테 몇 년 안에 승인청할 것? 안 하면 도지사 국장이 직접 짠다. 요청하면 요 1번은 누구랑? 도지사랑. 요 2번은 누구랑? 국장이랑. 같이 짤 수도 있다. 협의가 안 되면 조정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공동으로 해도 되고 단독으로 해도 돼요. 근데 단독으로 하게 되면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또는 시도는 국장한테 협의가 안 되니 조정 신청을 하면 야 일정 시간 줄 테니까 그때까지 해봐라고 뭐 하죠? 권고. 그럼 이분이 이제 중앙이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결정해줘요. 근데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직접 조정 가능하다 해서 조정 신청 제도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시장군수가 짜면 시군의회, 시도가 짜면 시도의회, 그리고 도지사는 밑에 누구 있죠? 시장군수. 의견을 들은 후에 승인청을 하면 협의는 자 국장이면 중앙이 써 있을 거고 도지사는 지방 써 있어. 시험 안 나와요. 승인하고 난 다음에 관련서로 송부해서 공고연락 며칠 이상? 30일. 공청회 빼고 다시 30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기본계획이 짜졌으니까 광역도시계획 짜졌으니까 이제 무슨 계획이 나와야 돼? 기본계획은 오른쪽으로 가시면 기본계획 나올 거야. 오른쪽에. 내가 다 짜놨어. 옆 사람 보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자꾸만 봐요. 기본계획 찾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거 두 개가 추가됐잖아 이거. 뭐지? 얘도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인데 기초조사할 때 광역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단 토했다. 토지적성 평가랑 뭐야? 재취약성 분석이 추가돼 있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공청회, 지방의 순서. 근데 얘는 언니, 오빠? 언니, 특광, 특특, 시장군수만 짜는데 여기 시장군수는 윗사람이 누구였지? 도지사. 특광, 특특은 본인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협의하고 심의하고 나서 승인하고 관련서를 송부해서 공고열람시키겠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만 찾아내면 되냐면 기본계획은 온리 특광, 특특, 시장군수만 찾으면 돼요. 근데 좀 잘 나오는 게 기본계획은 관할하는 특광, 특특, 시군이 수립하여야 한다. 단 안 짜는 예외에 있어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광역시 경계 안 하면서 인구 얼마 10만 이하면 안 짤 수도 있고 광역이 기본계획 모두 포함하면 안 짤 수도 있다. 하나 더. 얘는 부딪히면 광역하고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는데? 광역. 그럼 얘는 타당성부터 몇 년마다? 몇 년마다? 이런 건 나중에 열림을 하자. 내일 알려주러 할게. 자, 네. 여기 제일 먼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는 건 광역은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비구속이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얘는 무슨 계획이 지침이 되는 거고 도시군관리 지침이 되는 계획이고 그래서 한 개의 도시의 방향 제시하는 거라 그 도시의 성격을 파악하기 가장 좋은 계획이 뭐예요? 그럼 뭐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얘가 나와야 이제 구체적인 무슨 계획이 나와요? 관리계획. 그럼 관리계획 다시 왼쪽으로 가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왼쪽 밑에 있어요. 찾았죠?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수립이라는 단어 뭐로 바뀌었고 입안이라는 단어고 이 승인이라는 단어가 결정으로 바뀌어 있는데 얘는 아까 기초조사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을 거예요. 토에다가 여기 하나 붙어 있죠. 환경성 검토에다 현관편 하셔야지. 그러니까 얘는 구체적 집행을 하다 보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성의 검토도 해라라고 추가됐는데 이거 분명히 기본계획에다 넣어버려요. 환자 학원대는 어디다 가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에. 그리고 공람을 하려면 일정 기간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합니다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둘 이상의 일간시분에 공고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람기간 알려줘야 이 공람기간 안에 의견 제시하는 거예요? 공람기간 끝나고 제시하는 거예요? 안에 해야지. 끝나고 제시하면 왜 해 그걸? 네. 끝나고 한 10년 뒤에 제시하지 그럼? 네. 그럼 공람기간 안에 의견 제시하세요. 그리고 나서 지방의 의견을 듣는데 이방권자가 어렵지 않아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니까 원칙이 특광, 특특, 시장군수고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지사. 근데 원래는 시도지사 대장인데 이 시장군수는 지구단위계 관련된 것만 본인이 위반하면 본인이 결정한다가 개정돼서 요거 시장군수가 지구단 위반을 했다. 그러면 본인이 결정한다가 아직 안 나왔어 시험에. 요거는 안 나온 거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국장이 결정하는 사유는 그 본인이 위반한 거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시가 왔는데 국가계획 관련된 거 수산으로 바뀌면은 단어가 뭐로 바뀌는 거고 해장. 그리고 나서 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림 그려줘야 되는 걸 뭐라 부르죠? 지형도면. 그럼 지형도면 누가 그리냐? 그러면 기초조사 한 사람이 그려야죠. 이방권자가 그리는데
급수 제일 낮은 애가 누구죠? 그래서 시장군수만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하면 결정 내용하고 대조했는데 착오 없으면 30일 안에 승인하겠다가 끝이에요. 그래서 지적이 표시되어 있는 지형도에다가 그려서 지형도면 고시하면 그때부터 효력 발생한다. 여기까지는 됐죠? 좀 잘 찾아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바로 옆으로 가면 지형도면 나올 거예요. 자, 지형도면 누가 그려요? 그럼 네 글자로? 일반 권자. 일반 한자가 제일 잘 아니까. 그리고 나서 급수 낮은 누구만? 시장군수. 대장은 안 해요. 그래서 도사 승인 얻으면 30일 안에 승인해주겠다. 그리고 지형도면 고시함으로 효력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4개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작성자는 입안권자고 그 시장군수가 입안할 그 작성을 하면 도사 승인 얻어야 되고 지형이 표시된 게 아니라 뭐가 표시된? 지적이 표시가 된 지형도에 그리는 거예요. 표시된 그림을 지형도면이라 합니다. 근데 이게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으로 넘어가면서 시험법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딸랑 요 3개만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 제가 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는 진짜 외우고 가야 돼. 외우고 가야 돼. 공법은 다른 과목에 피해 주지 말아야 돼. 이게 오늘 하는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법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끝내야지 복습을 하는 거는 자주 듣는 게 방법이야. 뭐 쓰는 거 하지 마. 뭐 2년, 3년, 몇 년 뭐 이런 거 쓰지 마. 그거 시카드에 넣으면 마음만 뿌듯하고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주 보면서 체크했다가 까먹었네. 그럼 다시 보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 더요. 자, 여기 아까 지형도면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없는 게 광역은 없는데 공법에서 5개 나오거든요. 타당성 검토 5년마다 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정비 기본계획, 그리고 하나가 정비 기본 방침도 숨어 있어요. 그냥 방침이라서 안 쓴 거야. 리모델링 기본계획까지 해서 기본계획이잖아요. 그리고 방침도 하나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한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 타당성 검토는 다 몇 년마다 한다? 5년마다. 그리고 결정되고 자, 기반시설이 결정이 딱 되면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그럼 무슨 시설? 도시공개 시설. 그럼 그 땅은 좀 있으면 수용당할 거니까 건축행위는 뭐 한다? 금지.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 10년이 지나도 안 했어. 그럼 무슨 청구 나오고요? 매수청구. 20년이 지날 때까지 안 하면 할 마음 없는 거 아니냐?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그래서 10년은 매수청구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지목이 뭐인 자가? 대인자가 매수청구하는 거고 20년간 안 하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실효된다. 제가 아까 실효규정 5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다시 할게요. 시가와 유보기간 만료된 날에 다음날. 장기미 집행 20년. 2개 했죠. 지구 단위가 몇 년? 3년. 제한해가지고 착수하는 거 몇 년? 5년. 기반시설 부담구역 1년. 5개밖에 없다고. 분위기 왜 이러지? 어쨌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죠? 그럼 권한자 한번 봐볼게요. 권한자. 거기 그 권한자가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요거 밑에 도시군관리계 밑에 권한자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 권한자는 뭐냐면 도시군관리계획은 대부분 누구예요? 그러면 도시군관리 입안한 사람이 누구지? 특광, 특특, 시장군수에서 거기 특광, 특특, 시장군수, 국장, 도지사가 입안권자들이잖아요. 입안권자가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지형도면도 작성하고 예산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도 해야 되고 원칙적인 시행자고 그 개발행위는 이분한테가 서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 색깔에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아까 언니 나오면 언니, 오빠 말고 언니 어디에요? 기본계획 수립. 그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개발행위 허가, 이분이 곧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랑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다. 그러면 시험 문제로 주로 나왔던 게 뭐냐? 거기 세 번째가 국장의 권한이 아닌 거 시험에 많이 냈어요. 국장의 권한이 아닌 거 그러면 아까 언니 누구죠? 언니 특광, 특특시험에서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없다. 그래서 거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승인권자에 없다. 이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정비사업은 동네에서 하는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그래서 정비법에서 안 나오죠. 국장의 기준만 나오고. 그래서 1번하고 3번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됐어요? 그럼 이제 자 계획에 짜졌어. 자 계획 토지이용계획 짜졌습니다. 그럼 계획에 맞춰서 이제 나 뭐 해야 되지 이제? 이용. 그럼 이용하려면은 토지 이용계획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 이용이라는 게 이제 내가 하는 행위 무슨 행위? 개발행위. 그럼 개발행위가 뭐야? 그럼 5가지가 있대요.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인데
그 중에 요 2번은 조심하셔야 돼요. 전국이 다 아니라 야 여기서 쌀 때만 허가받아 해서 녹관자에서 매도리 이상 쌀 때 1월. 여기서 주상공 녹 중에서 주상공은 뺀 이유가 맨날 개발하는 게 일인데 뭐 허가를 받냐. 그래서 녹지지역만 받고 관농자인데 농림지역이 빠졌죠. 볕단 집단 쌓는 게 1인 지역이 농림지역이라서 농림지역 뺐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녹관자에서 매도리 이상 1월 이상 쌀 때 허가 받으세요. 그리고 형질 변경을 할 때 농사를 지려고 하는 거는 규제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경작을 위한 건 뭐하고? 제외. 그럼 이제 여기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하려면은 도시공간에 입안했던 누구한테 가서 특광, 특특시장공사는 허가를 받아라. 근데 경미하면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경미한 경우에 예를 들어 천재지변 재해 복구할 때는 일단 하시고 매도래 신고만 하면 돼. 1월. 그리고 85제곱미터 이내로 조금 개축, 증축, 재축하는 거예요. 경미한 걸 보겠다. 그리고 요거는 아직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네가 하는 면적이 25 이하면 안 받아도 돼. 나머지 부피, 무게, 높이는 50세제곱미터, 50톤, 50cm 이내는 허가 안 받는데 이건 뭐뭐 지역 내, 도시 지역 내일 때는 두 글자예요. 근데 외로 나가면 10배 완화해서 250, 이거 50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660 이하라는 거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게끔 해서 현재 전인데 감자 농사하다가 고추 농사 한다. 지목 변경은 안 하죠. 그래도 형질 변경 하는데 걔는 얼마까지? 250이 아니라 얼마까지? 660까지 허가 없이 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토지 분할을 할 때에는 사유가 네가 사도개설 허가받아서 하겠다, 공공용지로 분할하겠다, 행정재산을 분할하겠다, 도시공개 시설 결정돼서 분할할 때에는 이거는 허가받을 필요는 없고 최소한 토지 분할을 할 때 작게 분할하는 게 나쁜 거예요? 크게 분할하는 게 나쁜 거예요? 작게 분할하는 건 나쁜 거죠? 그럼 이제 작게 분할할 때 여기 잠깐 보실래요? 면적 중에 시험이 제일 잘 나오는 게 토지 분할, 대지 분할 제한입니다. 주거지역하고 미지역지역은 60제곱, 주미 60, 상공 150, 녹이 100. 요거 미만으로는 분할 못한다고 건축법에서 못하게 해놨어요. 근데 건축물이 있을 때는 못하는 건데 건축물이 없을 때는 이 면적보다 작게 분할하면 뭘 받는 거예요? 허가 받는 거야. 이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야 진짜. 이게 7월달 가면은 쓰러지는데 알겠어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다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왜 3월달로 땡기지 않았어요 이거? 옛날에 책에도 원래 8월 9월달에 하던 거 있는데 왜 땡겼냐면 왜 인지 와서 하냐 나보러. 좀 빨리 하지. 빨리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어차피 하는 거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겠다 해서 빨리 하는 겁니다. 다시 주미. 내가 주미하면 여러분 60을 해줘야지. 그냥 하는 사람이 신이 나죠. 주미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내가 60하면 난 외웠는데. 주미 60 상공 녹. 요거 미만으로 분할하는 거 못한다 해서 숫자 여기서 잘 나오는 게 이게 공법에서 제일 잘 나오는 숫자예요. 거기 중간에 있어. 맨 오른쪽에 제 사진 밑에 있죠. 못 찾으면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3개가 있는데 건폐율, 용적률, 개발행위, 도시개발구역, 대지분할 제한 있는데 주거 미지역 60, 상공 150, 녹 200 있잖아요. 이거 미만으로 분할 못한다가 건축법에서 건물이 있을 때. 근데 건물이 없으면 개발행위 허가 파트 가서 여기 토지 분할이라고 있을 거예요.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 그 면적 미만일 때 허가 받아라. 이상일 땐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상이 그 뜻이에요. 이거 들고 오시면 안 되는지 물어보러. 산은 뭐예요? 공은 뭐예요? 나 이제 얘기 안 할 거예요. 알죠? 이거 대지 분할 면적보다 뭐일 때? 이상. 허가받지 않는다. 그래서 체계를 보시면 내가 만약에 개발행위라는 걸 하겠다 그러면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개발의 허가권자인 누구 찾아가서 시군한테 기위 환경 조경이라고 해서 서류가 있어요. 기반시설 설치 어떻게 하겠다,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 계획서 제출하시면 이분이 허가 기준에 맞는지 다 보고 맞으면 허가 해주겠다. 그리고 허가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거 네가 좀 하면 안 될까? 조건부 허가라는 거 있어요. 근데 국가 등이 아닌 자는 못 믿잖아요. 못 믿으니까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사유가 기굴발 차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야, 이거는 내가 기준에 맞아도 허가할 수가 없어. 허가를 제한하는 거 허가 제한이라 해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게 허가 제한, 이행보증금 기준이에요. 세 가지가 제일 잘 나와요. 그리고 하나 더. 순서는 항상 의협심이에요? 의심협의에요? 그럼 허가 신청 들어오면 의견 듣고 협의한 후에 뭐 거쳐서? 심의 거쳐서 며칠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하겠다. 15일. 단 협의하고 심의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났어요. 그럼 얘도 무슨 검사 받으면 끝나겠네? 중검사 받으면 끝난다. 여기 이제 개발행위 개념이에요, 전체. 그 중에, 야, 기준에 맞아야지 허가해 줄 건데, 5가지 기준인데, 사적 개발행위는 많이 해라, 조금 해라. 사적 개발행위는 조금만 해라. 그래서 5천 미만, 1만 미만, 3만 미만 이렇게 해놨어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해주면 안 되는 게, 자, 잡으세요. 성식적으로. 지워버렸네. 도관, 농자 중에 제일 많이 해주면 안 되는 거. 자연환경. 주상공, 녹지 중에 무슨 녹지? 보존 녹지. 그럼 걔는 얼마까지? 5천.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 녹지는 얼마? 5천. 주상생자는 1만. 공간농원 3만. 미만까지 허가해주되 이 면적에 맞으면서 도시공관리계획 성장관리 방안에 맞으면서 사업지장 없으면서 기반시설 설치 확보 적정하면서 경관 조화 이루면 허가해주겠다가 기준이에요. 근데 2, 3, 4, 5 갖고 틀리게 안 하기 때문에 면적의 적정성만 보면 돼. 그거까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특광특특 시군이 조건 붙일 때 나 너 못 믿어. 이행보증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순서가 기굴발 차비 준비였어. 기가 뭐지? 기반시설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굴착으로 인해 인근 토지 붕괴 우려 있어서 위해 방지할 것을 조건으로 발파로 인해 주변의 환경에 어떤 낙성 먼지가 주변 환경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차량 통행으로 환경 훼손 우려가 있을 때 비타면에 적용할 것을 목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조건을 걸 때 내가 너를 못 믿으니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도 있다. 믿어서 못 믿어서? 못 믿어서. 그래서 이행보증금 몇 프로? 20%. 현금으로 예치하되 중검사 받으면 지체 없이 반환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고 하나 더. 그 다음에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해야 되지만 야 여기는 허가하면 안 돼 라고 해서 보존 가치가 큰 거 2개, 계획을 짜고 있어서 못하는 거 3개. 그래서 원칙이 3년이나 계획 짜고 있는 건 2년 연장해 주겠다. 그래서 청산리 뭐라고 하죠? 녹개수.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수목 집단 생육하고 있거나 조수류나 우량동지가 많아서 보존 가치가 필요하면 여기 묶어버리겠다. 3년간 하지 마. 그리고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 환경 문화적 훼손 우려가 있으면 개발행위 하지 마. 라고 몇 년간 묶어버린대? 3년. 근데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짜고 있는 지역이거나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되면 몇 년 안에 아까 짜랬지? 3년. 기반시설 부담구역 몇 년 안에 짜랬지? 그럼 이거 계획 짜고 있을 건데 일단 계획이 바뀌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3년간 하지 마 라고 묶었는데 요놈 같은 경우는 추가로 야 안되겠다. 얘네들은 계획을 3년 안에 못 짤지 모르니까 추가로 몇 년. 그래서 얘는 최장 몇 년이 되고 5년. 얘는 최장 3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제한하는 게 요 3, 4, 5항만 2년 연장 가능한 겁니다. 대신에 심의 거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다가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지금? 자, 여기까지 됐어. 괜찮아요. 오늘 처음 하는 거잖아요. 한 바퀴 돌았는데 이걸 한다고 따라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게 2번째 할 때, 3번째 할 때 괜찮을 거예요. 알겠죠? 졸리면 자도 돼. 눈을 확 찔러보려는 게. 이 코로나를 뚫고 나왔는데 지금. 그럼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리고 이제 숫자 중에 아까 우리 숫자 외워야 된다고 했던 거 옆에 가면 이 숫자 건폐율 보이시죠? 건폐율 용적률을 뭐 매년 나왔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나온다고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숫자 중에서 면적 중에서 아까 개발행위는 5천은 기억하셨죠? 자연환경 보존 녹지 얼마? 5천. 주상생자는 공간농은 3만 미만까지 가능한데 이게 커지면 공적 개발로 가야 돼. 공적 개발이면 무슨 개발이에요? 도시 개발이에요. 도시 개발은 주상생자는 얼마 이상?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바깥에 난개발 때문에 면적이 커야 된다. 얼마 이상? 30만. 초등학교 4채로 있으면 초사 10만. 요거는 이상이어야 지정이 가능하다고 얘 미만일 때 허가해주겠다예요. 그리고 건축물이 있는 땅에 분할을 할 때는 못하는 거. 주민 60, 상공 150, 녹 200.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는 건 이 숫자는 좀 이따가 지구단위 가서 볼 겁니다. 그래서 이 5개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면적 숫자예요. 그리고 3페이지 맨 밑에 가면 장기 미집행이라고 하나 보일 거예요. 요거 장기 미집행 보이세요? 도로로 결정이 되고 나서 공원으로 결정이 되고 나서 10년이면 무슨 청구? 몇 청구? 20년은 뭐예요?
실효예요. 그래서 지목이 되었던 사람인데 10년간 실시 안 했어? 근데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매수청구 못합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안 난 상태일 때 관할 그 특강 시군에게 매수청구를 하면 6월 안에 매수하겠다 여부를 통지하고 2년 안에는 매수해줘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 지났을 때 20년이 되는 날에 뭐 다음날 실효된다. 그래서 매수 의무자는 3명인데 원칙은 특강 시군한테 가되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시행자, 설치 관리 의무자 있으면 설치 관리 의무자한테 한다. 여기까지. 그리고 해지 권고 제도랑 해지 신청 절차는 따로 별도로 이건 암기해야 되니까 뒤에서 할 거야. 근데 매수청구 들어오면 돈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뭐 주고 사야 돼요? 현금인데 지자체의 경우에 돈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 발행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공법에 채권이 4개 나와요. 4개. 도시군계획 시설채권, 도시개발채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그 4개의 채권 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얘는 지자체가 의무자일 때만 채권 발행할 수 있다 해서 현금을 원칙으로 주되 채권 발행도 가능한데 이게 원칙은 원할 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원하지 않아도 안 산 놈 있죠. 안 산 놈. 안 산 놈을 뭐라고 그러지? 거기에 존재하지 않은 놈. 부재지주라고 하잖아. 부재부동산이나 업무용이 아닌 거 뭐라고 그러죠? 비업무용은 3천만 원은 현금을 주고 나머지 초과 부분에 대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원하지 않아도. 그리고 여기서 용돈 얼마라고요? 3천. 2천으로 우리 시험 한 번, 간평사 한 번 나왔어요. 그리고 누구일 때만 채권 발행 가능하다고요? 지자체. 지자체니까 지방재정법 준용해서 채권 발행할 건데 잘 보세요. 자, 결정되고 나서 몇 년 동안 안 했을 때 몇 청구죠? 10년. 그러면 몇 년 지나면 실효돼? 그럼 남은 기간이 몇 년 남은 거예요? 그럼 상환 기간은 몇 년 이내에서 10년 이내에서 상환해야 되고 은행 이자보다는 높게 줘야 돼요? 낮게 줘야 돼? 높게 줘야지. 그 내용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매수 청구를 했더니 야, 나 매수 못하겠어. 돈이 없어서. 그러면 10년을 참은 사람한테 이거는 하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가공계가 있고 330이 있거든요. 가공계는 가설건축물이고 330은 최소 3층짜리 짓고 살아라죠. 그래서 매수 청구하고 나서 안 했을 때는 진짜 미안한 거죠. 그때는 영구건물, 가설건물. 영구건물. 그래서 330. 3층 이하의 순수 단독. 3층 이하의 1종, 2종 근생인데 단안노단은 뺀다고 그랬어요. 단이 뭐죠?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 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하고 330은 허용해 주겠다. 단 만약에 중간에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니네 다 보상해 줄 테니까 몇 층 이하로 지어. 3층 이하로 지어요. 그러니까 쟤는 영구 건물 지어도 된다. 보상해 주겠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요게 옛날에는 실효가 20년이 너무 길어서 야, 10년 지났는데 안 하면 지방의회 보고해서 해지하자. 그래서 20년이 너무 길어서 땡긴 규정이에요. 그래서 특강 특특시장 운수가 결정이 됐는데 설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또 더 이상 10년 지날 때까지 안 하고 있으면 빨리 지방의회에다 보고하라고 돼 있어요.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그러면 이제 보고 접수 받았죠. 근데 해제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해제하세요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권고라고 쓰고 권구로 읽는다고 그랬는데 며칠래? 90일. 그럼 90일안에 해제 권고를 했어요. 그럼 이제 권고받으면 몇 년 안에 해제 결정할 것? 1년. 해제 권고받은 특강 특특시장 운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안에 해제를 결정하거나 시장 운수는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 신청하면 도지사가 1년 안에 해제 결정하겠다. 근데 절대 해제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6월 안에 소명해야 돼요. 그래서 어딨어? 만약 해결해제할 수 없으면 6월 안에 소명하고 정기적으로 2년마다 보고해라. 여기까지가 장기 미집행 매수 청구 그리고 실효 그 다음에 지방의 보고 규정입니다. 됐고 그럼 여기 그림 하나 있는데 맨 오른쪽에 그림 보세요. 열받은 이유가 뭐냐면 10년에 안 한 거야. 그리고 단계별 집행도 잘 봐요. 토지 소유자인데 10년 동안 사업도 안 하고 있는데 실효되는 게 몇 년이었었냐? 20년이죠. 그 될 때까지 단계별 집행계획도 안 나와 있으면 얘네가 직접 달려가서 해제해달라고 입안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해제 입안해달라고 입안권자 신청하면 얘가 3월 안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 찾아가야 되죠? 결정권자. 그럼 결정권자한테 해제 결정 신청하면 몇 월 안에? 2월. 요 3월하고 2월 바꿔낼까 봐 걱정이 돼서. 2월 안에 통보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보류는 어느 분이죠? 국장. 국장한테 해제 심사 신청을 했더니
야, 이거 해제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해제해라고 결정원자한테 권고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직접 해제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만들었다. 그래서 그 맨 밑에 거에서 분명히 한 개에서 두 개 나올 것 같아요. 무조건 걔는 봐야 되는 거야. 제 말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까지가 그 국토기획법상에서 있는 내용인데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은 아직 안 했는데 뒤로 넘겨보세요. 4페이지가 도시군관리계획에 있는 내용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국토기획법하고 개발법 끝내버릴 겁니다. 아셨죠? 잠깐만 쉬겠습니다.